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어떤 마케팅으로 성공했을까라는 주제로 가지고 온 강사 어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방송 수칙에 따라서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란 과연 무엇일까? 로 지난 페이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의 역사인데요.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미국 프랜차이즈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는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닌데요. 가장 최초 시작은 1880년도에 그 상업적 소매 프랜차이즈는 아이작 싱글이라는 제공회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랑 다르게 여기 회사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들이,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프랜차이즈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 프랜차이즈가 과연 무엇이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의나 개념 없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많은 브랜드들을 떠올리시면서 이게 프랜차이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학계나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프랜차이즈는 역사에서부터 보면은 이 아이자 싱글 같은 경우에 현대 1800년도에 그 재봉틀 회사가 많은 선행을 하면서 이 소상공인들도 이 재봉틀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재봉틀에 대한 가격,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노하우, 그리고 판매를 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알자 싱글이라는 회사가 교육자를 한 분 한 분한테 파견을 해서 이 재봉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때 고장이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봉틀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게 제품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일정 판매 수익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1880년도에 진행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프랜차이즈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란 교육과 노하우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정의 소상공인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빼가면서 수익을 취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거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시킬 수 있는 정보와 컨텐츠와 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들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브랜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경영학계에서도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확대가 됨에 따라 수익성 있는 소매 산업을 성장하고 이 관리하는 방법을 주요적으로 다루게 되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말 외식업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돼서 최근 유통, 교육, 식품, 관광 분야에까지 확대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한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어떤 회사인지는 이 구조적인 강의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한국형 프랜차이즈들은 과연 뭐가 다를까?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이 이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같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보다 더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구매가 있고요. 공동 물류가 있고 공동 마케팅이 있어요. 공동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인 창업자분과 좀 비교를 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창업을 하시든 치킨 창업을 하시든 그 이외에 노래방이라든지 뭐 의류업체, 뭐 패션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창업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구매 부분이실 거예요. 아이템이 있고 마케팅 전략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중점적으로 핵심 차별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구매 같은 부분에서 내가 이 소재들을 내가 단가에 대한 마진과 영업이익과 손익을 남기려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 형태로 공급을 받아야지 그래도 저희가 손익이 구조가 좋아지면서 제 매출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유통을 하는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공장이 큰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네, 회사 중심이고. 근데 그 회사 중심의 제조업체들을 개인 창업자분들께서 컨택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받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이 500개, 1000개, 2000개가 됨에 따라서 이 구매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가격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마트 같은 경우에 제품을 뭐 한 개씩 한 개를 사면은 뭐 정상 가격일지는 모르겠는데 대량으로 4개, 10개, 50개씩 사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와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500개, 1000개가 넘는 그 가맹점에서 대량 구매를 함에 따라서 가격 단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공동 구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의 굉장히 한 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 물류이죠. 개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자재들을 부자재 마트나 아니면 인터넷 상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구매를 하시죠. 이제 직접 마트에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내지는 내가 원하는 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동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물류가 그 해당 프랜차이즈에 가장 알맞는 가격과 물건과 필요한 그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전국 지역 어디든지 센터를 통해서 일일대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그 공동 물류 시스템. 이게 프랜차이즈의 3요소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무래도 핵심 요소는 이제 마케팅 역량이죠. 우리 개인 그 소상공인 분들께서 가장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신 것도 당연하신 얘기고, 그리고 많은 경쟁 상대들을 상대로 이거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지 내가 이 경쟁사들을 뚫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전담 부서가 있고 브랜딩 전문가가 있고 데이터 전문가가 있고 전략의 전문가가 있고 프로모션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신메뉴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브랜드 전략을 짤 수가 있고요. TBCF도 같이 공동 마케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매장이 1000개가 500개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다 같이 일정 부분의 광고비를 공동으로 부담을 하면서 매스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성행하고 있는 배달앱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 같은 그 부분에 이제 탑배너 같은 부분도 사실 개인 창업자분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마케팅 요소지만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많은 광고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제한을 많이 받고 조금 더 마케팅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동 마케팅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3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3요소가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창업분들도 물론 좋은 점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마케팅 측면에서는 많습니다. 데이터적인 부분들, 그리고 고객 소비자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TBCF라든지
그리고 배달앱을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매장들의 이 성공 사례에 대한 많은 정보의 그 지식들 같은 경우도 제공받는데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죠. 이렇게 한국 프랜차이즈 핵심 3요소가 있다면은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매장을 운영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예를 좀 들자면은 저희가 낚시를 할 때 장비가 다 준비가 되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낚싯대가 있고 그 낚시 바늘이 있고 미끼가 있다고 해서 낚시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 낚시를 할 때도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물고기가 밤을 좋아하는지 낮을 좋아하는지, 지렁이를 좋아하는지 미끼로 지렁이를 좋아하는지 새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수심대가 깊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종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프랜차이즈도 동일합니다. 가게가 있다고 해서, 메뉴가 있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매장은 운영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프랜차이즈의 정책에 맞는 조류 교육과, 그리고 위생 교육, 마케팅 교육, 운영 교육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정체성 있게 산업화가 되어 일률적으로 모든 매장에 최상의 퀄리티의 제품으로 납품이 되고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프랜차이즈는 교육 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고려해야 될 사람,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제가 5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투자 비용인데요. 뒤에서도 제가 간략한 그 산업 직군별로 일부 투자 비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것도 브랜드별로 좀 상이하기는 하지만은 가장 많이 창업하시는 치킨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창업 비용을. 다만 이제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맹점을 준비하면서 참 겪게 되는 그 시행착오가, 아마도 투자 비용을 확인하실 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드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해당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창업 컨설팅 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참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 소상공인들 분들께서는 보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는 그 투자 비용은요, 맞아요. 그 일률적인 그 평균 단가는 맞지만 실제 그 투자를 하고 창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 비용에 대한 그 변동비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예를 들면은 생각지도 못한 공사 도중에 그 인테리어 업체가 배수관을 잘못 건드려서 물이 새게 되는 형상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내지는 프랜차이즈에서 정책이 안 맞다는 이유로 내부 샤시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바꿔야 되는 형상도 생기게 되고, 제 생각에는 제가 얻어온 그 임대한 그 상가에 바닥 타일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에서 인테리어 정책상 쓰고 있는 또 타일이 있어요. 그 타일 같은 경우에도 바꾸게 되면서 이제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홈페이지나 이제 각 브랜드 담당자들한테 투자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 예를 들어서 1억의 투자 비용을 제안을 받으셨다라고 하신다면은 거기서 플러스 5천만 원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사장님들께서 창업을 실제로
하시는 데 있어서 마음에 훨씬 더 부담감이 더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이제 궁금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부분도 사실 그 카테고리별로 좀 많이 다르죠. 의류업계, 그리고 뭐 커피업계, 제과 제빵, 네, 치킨 브랜드 별로 다 다르지만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에 있어서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제가 홍보하고 밀어서 그 제품이 많이 팔렸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운영 인력이 알바생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수익성은 줄어들 거고, 다만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노동적인 업무의 그 볼륨은 줄어들겠죠.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수익성을 설명할 때는 커피는 좀 다르겠지만은 치킨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많이 운영을 하시면은 이제 수익성이 여기서 한 3, 4% 정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시면 3, 4% 정도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수익성은 뭐 브랜드별로 음식점 뭐 다른 사업의 직군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거는 이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장님들이 매장이 직접 운영을 하심에 따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보기가 공사 정책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입맛대로 고치기가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일, 테이블, 조명, 색깔부터 시작해서 간판, 이 모든 것들이 프랜차이즈에서 제공되는 인테리어를 공동 마케팅 차원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브랜드의 브랜딩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개인 창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과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동 마케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제 개인 비용을 들어서 더 많은 효율적인 광고를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TV CF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제 ATL과 BTL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튜버 그리고 내지는 포털 사이트 광고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장님들과 같이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마케팅 한 10개 정도? 아니 100개, 1000개 정도 되는 많은 마케팅의 데이터 솔루션들을 가지고, 그리고 10년 내지는 5년 정도 운영했던 그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께 성공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중요한 이점이 있고요. 성공 사례에 대해서 뭐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한때 저희 치킨에서 그 치밥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죠. 그 치밥 열풍을 주도했던 브랜드도 있는데, 참 재밌는 사례가, 마케팅 실무자들이 제주도에서 그 워크숍을 같이 가서 이제 그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제주에서 이제 당시 워크숍을 할 때 어떤 브랜드인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주변에 이제 땡땡 치킨이라는 데서 굉장히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집이 있다라고 소개를 받아서 실무자들이 임원분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 겸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아니 보니까 치킨만 먹는 게 아니라 치킨에다가 밥을 같이 비벼서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을 뿐더러 매장에 손님도 바글바글 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 4, 5년 전에는 이제 치밥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많은 고객님들을 그 취식을 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런 사례들 통해서 이제 전국 매장으로 치밥 열풍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키지도 치밥에 알맞는 패키지로 바꾸고, 제품에서도 햇반을 같이 이제 그 구매를 할 수 있게 제품을 라인업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투자비, 수익성, 인테리어, 아이템,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은 이제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폐업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와 어떻게 다를까? 통계청 기준과 그리고 공정위의 그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보면은 5년간 소상공인의 그 개인 창업자 분들께서 폐업을 할 확률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는 20% 정도 폐업률이 되는데요. 예, 낮은 수준은 아니죠.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저는 반대로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 주식을 하는데, 그리고 제 돈을 2억, 3억을 투자를 하는데, 50% 확률로 성공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50% 확률로 제가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죽을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개인 작업을 저희가 이거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좀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생사와 관련됐다라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의 성공 여부는 생사에 관련된 만큼 투자형이 아니라 생계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폐업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20% 정도 확률이 됩니다. 물론 개인 창업보다도 굉장히 낮은 확률의 폐업률이기도 하고,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저는 프랜차이즈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성행하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내공과 준비 기간과 본인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그리고 많은 마케팅에 대한 그 아이템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창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생각적인 노하우와 내용을 익히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노하우의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들어오셔서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그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시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익화 시키는데 굉장히 농후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안정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보탬이 되고 그리고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인데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치킨집 매출이 정말 한 이 정도냐. 여기 보시면은 BBQ가 BHC가 약 그 치킨의 메인 브랜드들이 3억에서 연간 4억의 정도 매출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예, 소비자가의 기준이죠. 평균적으로 2.4억 정도, 2.5억 정도의 연간 매출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정말이냐, 실제냐.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실제 제가 가맹점을 이제 창업을 해서 매장 운영을 해봤을 때 평균 수치에 가장 가까운 수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원가를 빼고 이제 관리 비용을 제외하면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자 분들의 손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그 평균적인 창업 비용인데요.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은 물론 그 치킨집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대형 매장과 소형 매장, 중형 매장 이 평수에 따라서 이제 창업 비용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치킨 창업을 함에 있어서 평균 창업 투자 비용은 이제 여기 공시가 기준으로는 한 8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업을 생각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5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브랜드마다 조건이 다 까다롭게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조건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브랜드사의 이제 창업 컨설팅 팀에 문의를 해보셔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고요. 뭐 실례로 40대 이상은 이제 창업을 이제 정책적으로 맞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 분들에게만 이제 진행하는 브랜드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 창업을 하실 때는 브랜드 내지는 창업 컨설팅 담당자 분들께 문의를 하신 이후에 디테일하게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부서별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R&D, 프랜차이즈 R&D 소개인데, 쉽게 말해서 메뉴 개발팀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으로 세 개 사업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관리부서, 둘째는 마케팅 부서. 두 가지의 사업부로, 세 번째는 운영 사업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나 재무, 그리고 그 법무팀이 소속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는 마케팅 전략팀, 그리고 브랜딩팀, 디자인팀, 이렇게 그 개발팀까지 이렇게 4개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직접 현업에서 만나실 수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운영팀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운영팀이 이렇게 3개의 사업부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운영팀과 이제 마케팅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제가 개발팀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개발팀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뉴 개발을 대한 모든 총괄적인 일들을 커리큘럼을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뉴 개발도 사실 그 동종업계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와서 많은 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소비자 조사와,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만들어 오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과 내부 직원들을 모셔놓고 같이 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평가된 거에 디벨롭도 해보고, 이러면서 개발을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개인 창업자분들께서 하실 수 없는 이 주관적인 형태에서의 개발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적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데 준비하는 일련의 그 모든 작업들을 상품 개발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다다음 해 제품 개발 컨셉까지도 정해놓고, 그래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직접 경쟁사 조사까지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열심히 쏟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 제품들이 그 고객님들이 그 직접 식탁에서 보게 되시는 그 제품군들,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뉴가 나온 데 있어서 그냥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 나오지는 않고요. 컨셉 테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디자인 패키지 준비, 그리고 소비자 감능 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케팅 전략 플랜 액션까지, 계획까지, 이 총체적인 것들을 모두 다 기획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개인 창업으로 준비하시는 신메뉴들보다 프랜차이즈에서 시장과 경쟁사와 충분한 제품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가장 핵심 인재들 통해서 나오는 그 제품들이 아무래도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출을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무개발팀은 이런 업무를 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국내외 공문망을 이제 형성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리고 많은 변수들에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과 그리고 구매 전략을 가지고 단가를 조정을 하면서 사장님들께,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그리고 가맹점주 분들께 가장 낮은 단가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공급을 하실 수 있게 전략과 그리고 경쟁 우위에서 가격 협상까지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뭐 지금 외부 환경으로 원자재 값들이 상승할 경우가 사실 뭐 많은데, 구매 전략팀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도 방법으로 많은 그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 대란이 나서 이제 특정 소재 제품이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 동일한 제품에 다른 제품의 요율가 조금 있는
제품 직군에 그 제품을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실제적으로 가맹점주가 제품을 공급받을 때 인상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신메뉴가 출시가 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단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몰색해서 사장님께 제공할 수 있게 공동 물류를 형성하는 부서가 구매 전략팀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서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컨셉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가격도 많은 경쟁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팔릴 만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가격 단가로 형성이 되고요. 제품 직군들도 이제 경쟁사를 조사를 해서 시장과 경쟁사와, 그리고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구매를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출시되게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진두지휘하는 부서가 이제 마케팅 팀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산업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소비자들도 배달앱이나 이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광고와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신규 홍보 매체들이나 판매 매체들, 그리고 판매 채널들, 캠페인 발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1인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이, 개인 창업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공동 마케팅으로 진행이 될 경우 아무래도 그 투자 비용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 내놓으라는 광고 업체들 내지는 신규 판매 업체들이 먼저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거기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먼저 접근해서 판매를, 신규 매체들을 추가를 하기도 하죠. 이번 같은 코로나와 같은 그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규 온라인 매체들을 빠르게 선점하고 추가하는 그런 모든 전략들도 이제 마케팅 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마케팅 사례와, 그리고 매장에서도 같은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마케팅 팀에서 주로 주관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세 개의 그룹의 그 업무를, 프랜차이즈의 업무를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은 운영팀 업무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소상공인 내지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만나게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 직원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 확대와 분산 정책을 전달을 해주고, 그 매장의 매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많은 그 성공 사례들을 전수해주는 부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영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10년, 15년의 그 마케팅 노하우와 운영 데이터가 쌓임에 있어서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매장에서 성공한 마케팅 사례를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노무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겪게 되는 이제 그 애로사항들, 발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클레임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보다 더 전문가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사장님들께 오히려 더 잘 넘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가맹점주님들께서, 소상공인 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개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 것들보다 시행착오도 있겠지만은 그 시행착오를 넘어서 물어볼 수 있는 보다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매장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했던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창업하는데, 매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하게 힘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요약을 정리를 함에 있어서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물류 가격에 경쟁력이 있고요. 둘째, 메뉴 개발하는 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공통 마케팅, 공통 브랜딩으로 고객 접점에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의 공동 역량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매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교육해주고 전수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물류 시스템을 가맹점주들이 운영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클레임 대응 시스템이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내 입맛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인테리어, 그리고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아무래도 개인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인테리어 경적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지역 특색에 맞게 메뉴 출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열티와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고요. 개인 창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동 강도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쉽게 말해 매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노동 강도가 이제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오너 리스크, CEO 리스크도 사실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폐업률이 20%가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개인 창업보다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비도 궁금하고, 그리고 손익구조도 궁금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마케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하고, 하지만은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분들과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께 강조드리고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 사장님들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명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례를 봤지만은, 우리 사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매출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많은 창업과 그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은 어떤 매장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네, 치킨집이었는데. 그리고 매장이 일요일에는 오픈을 안 하고요. 9시쯤 되면 문을 닫는 매장이었는데 매출이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월 나오는 매장이었는데,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 매장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뭐 상황이 안 맞아서 인수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우리 사장님들이 양수가 되고 바뀌었는데, 물론 일요일도 같이 동시에 새로 창업하신 분들은 운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10시, 11시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니까 매출이 두세 배 뛰는 사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뀐 거는 단지 그 똑같은 자리에 가게 인테리어도 그대로고 사장님만 바뀌었는데 매출이 뛰는 형상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장님들의 그 열정, 그리고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그 기업가 정신의 그 의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마케팅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지름길은 우리 사장님들의 의지와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좋은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전략과 많은 차별화된 컨셉들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과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 가맹점주님들의 의지가 그 열정과 의지가 매출을 올리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트래킹을 항상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과 그리고 나의 손익과 그 비용이 월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이를 한번 그려보세요. 추이를 그려봄에 따라서 제가 이 달에는 이만큼 돈을 썼는데 매출이 이렇게 뛰었으면은 왜 이렇게 뛰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실패를 했을
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다음에는 다시는 그 방법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같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매출가, 성공하는 창업자분들로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강의는 여기서 이것으로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지식배움터 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